네, 안녕하세요. 네오진과학학원에서 화학 비반을 담당하고 있는 박세진 강사입니다. 네, 지금부터 대화고등학교 2024년 1학기 기말고사 내신 분석 리포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화고 같은 경우에 이제 시험 난이도 자체는 뭐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무난한 시험이었고요. 전형적인 이제 2단원 스타일로 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2단원 자체가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운 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좀 워낙에 쉽다 보니까 크게 어려운 문제가 많이 출제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되게 무난한 시험이 맞고요. 그래서 뭐 실수에 따라서 이제 뭐 등급이 크게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시험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물론 이제 대학원 같은 경우에 문항들을 이제 찬찬히 좀 분석을 해보니까요. 타 학교에 비해서 조금은 이제 단순 계산하는 이제 사칙연산이죠. 사칙연산을 조금은 숫자를 좀 복잡하게 주면서 그쪽 부분에서 이제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단순 계산을 좀 싫어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조금 애를 먹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적인 문제들을 봤을 때는 크게 뭐 기본적인 문제들을 냈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소단원별 출제 문항수를 보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제 원자의 기본 구성인데 이제 7문제가 있죠. 그래서 요 문제들 같은 경우가 이제 계산을 조금 요구하는 문제예요. 이제 동위 원소라든지 뭐 질량수나 이런 것들 이제 덧셈 뺄셈을 통해서 이제 가는 부분이 되는데 여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쪽 원자의 기본 구성과 원자의 모형 자체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의 문제를 조금 줄이는 게 조금 일반적으로 맞는데 이제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원자의 기본 구성 문제를 7문제나 주면서 조금은 신경을 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오비탈과 주기적 성질도 이제 비슷비슷하게 나눠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핵심 문항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소위 이제는 이제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인데 킬러라고 부르죠. 네, 좀 많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따로 다루고 싶어서 이렇게 놨던 부분인데 이 단원 자체가 좀 워낙에 너무 쉽다 보니까 저희가 이 핵심 문항에 대한 게 이제 좀 빛을 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꼽은 이 두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좀 그나마 조금은 다른 문제에 비해서 난이도가 있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8번이나 1번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 계산 문제가 조금 복잡한 애들이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뭐 저희가 뭐 다루기에는 계산적인 부분이라서 조금은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조금 그렇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대학원 같은 부분에 이제 출제 경향을 항상 보면요. 학교 선생님께서 좀 기출문제를 많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최신 기출문제, 좀 옛날 문제는 조금 꺼리는 스타일이시고요. 최신에 있는 이제 기출문제, 거의 이제 5년 정도 되죠. 5년 정도 내에서 웬만한 기출문제들로 거의 이제 변형을 해서 내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게 올해 이제 진행됐던 고3 모의고사 있죠. 고3이나 고2 모의고사 쪽에서 이제 문제를 발췌해서 내시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좀 대비를 할 때 이제 저희가 주는 이제 두인나무 문제집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개년 정도의 기출 문제를 한꺼번에 정리한 문제집이 되는데 보통 이제 숙제로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집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만 풀지 말고 올해 모의고사 문제들도 조금 여유가 된다면은 좀 부지런하게 같이 대비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인 시험 대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직전 보충 때 오면 그 자료를 줍니다. 올해 이제 문제에 대한 자료를 주는데 특히 대학원 학생들은 올해 기출문제를 받았을 때 귀찮은데 하고 안 풀지 말고 웬만하면은 보약 먹는다는 느낌으로 좀 같이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조금 좋은 점수를 받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단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2단원 자체가 아무래도 화학원에 있는 4개의 단원들 중에서 조금 쉬운 편에 속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단원하고 이제 쌍두마차로 좀 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단원 내용이 쉽다 보니까 쉽다는 거 이제 어떻게 보면 암기해야 될 부분이 많다. 요거랑 이제 또 동일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조금 방심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 정도 내용이면은 뭐 대충 해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2단원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학생들이 다 통용적으로 쉽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점수는 무조건 오르는데 등급이 오르지 않는 무조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한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원리가 나타나는 부분도 꼼꼼하게 가져가야 그 용어들을 기억한 상태에서 문제에 적용하는 식으로 조금은 공부를 하는 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1단원처럼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공부 기본 개념이 장착이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외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1단원에서는 그게 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제 유형별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약간의 이제 다양한 스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풀이법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방법도 좋지만 2단원은 아까 말씀드린
말씀드렸다시피 개념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많다 보니까요. 개념을 모르면 그냥 문제를 못 풀어요. 직관적인 문제가 되게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꼼꼼한 개념 정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2단원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로써 내신문서 리포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